사이다 무비튼. 내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의 불륜이 밝혀졌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중2 때 아빠의 외도로 이혼하고 2년 후 엄마가 재혼했다. 그땐 생각지도 못했지만 아빠와 부부관계가 완만했을 사이에 엄마도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다. 그 남자가 지금의 새아빠다. 그 당시 새아빠가 처자식이 있던 몸으로 엄마를 만난 것이었다. 엄마는 이혼할 때 아빠의 외도를 거세게 비난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내로남불 그 자체다. 어린 시절 추억이 없었던 아빠는 나랑 동생의 양육비를 내줬지만 난 아빠보다 더 큰 사랑을 주는 새아빠께 감사했다. 지금부터 당시 대학생이었던 나와 고등학생이었던 동생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어느 날 큰 지진이 일어나서 내가 사는 지역에도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다. 나는 엄마랑 동생과 셋이서 TV로 참담한 지진 피해 상황을 보고 있었다. 문득 엄마가 우리랑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새아빠한테 연락을 하는 줄 알았는데 말투나 태도를 보니 새아빠는 절대로 아니었다. 거기다 엄마는 전화 음량을 최대로 해놓는 버릇이 있어서 전화에서는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중에 들었는데 남동생도 그때 의아해했다고 한다. 그러자 엄마는 집 보고 있어?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잠깐만 어디가? 우리는 어쩌고? 미안해. 하고 황급히 나가고 말았다. 한동안 멍했던 우리는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다. 엄마는 새아빠 퇴근 시간에 맞춰 3시간 후에야 돌아왔다. 그런 계산적인 행동에 화가 났다. 그날 밤 부모님이 잠든 후 나는 엄마 핸드폰의 전화 기록과 메시지 내용을 보려고 했다. 방심한 건지 절대로 들킬 리 없다고 생각한 건지 엄마의 핸드폰에는 아무런 잠금도 걸려있지 않았다. 예감이 들어맞았다. 메시지에는 사랑을 속삭이는 말과 다소 과격한 내용까지 여러 증거가 발견됐다. 설마 지진을 계기로 엄마의 불륜을 알게 될 줄이야. 심경이 참 복잡했다. 핸드폰에 상대 이름은 김씨라고만 저장돼 있어서 본명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과 시간대로 추측한 결과 당시 부모님이 다녔던 헬스장 단골 손님인 것 같다는 결론이 났다. 새아빠랑 같이 다니던 헬스장에서 다른 남자와 눈이 맞은 데다가 지진이 난 날에 곧장 안부를 물은 상대가 새아빠가 아니라 불륜남이었다는 사실에 엄마의 인간성을 의심하게 됐다. 엄마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새아빠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괴로워 한숨도 못 잤다. 수험생인 동생한테 이 사실을 말할까 고민했지만 내 태도를 보고 눈치챈 동생이 나한테도 말해줘. 궁금해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단 말이야. 간곡히 부탁한 탓에 진땀을 흘리며 엄마의 불륜 얘기를 동생에게 전부 털어놨다. 놀란 동생을 진정시킨 뒤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얘기를 끝냈다. 아빠의 외도로 인해 불륜에 상당한 혐오를 느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 후 나는 엄마의 전화 기록과 메시지를 내 컴퓨터에 전송했다. 불륜 상대를 알아내려고 그 헬스장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해 불륜 얘기는 숨기고 다른 얘기를 둘러대며 그 남자의 외모와 헬스장에 오는 시간을 알아냈다. 주소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라서 캐내지 못했지만 헬스장에서 인기가 많은 멋진 중년 남성이라는 걸 알아냈다. 그 뒤에 그 남자의 본명과 직업, 가족, 거주지 등의 정보는 부모님이나 근처에 사는 수다쟁이 아줌마를 통해 손쉽게 알아냈다. 부모님과도 사이가 가까운 모양인지 새아빠도 그 남자에 대해 얘기해줬고 거기다 엄마가 사진까지 보여준 덕에 얼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말로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한 건가? 심지어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이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독립해서 현재 아내와 둘이서 살고 있다. 공무원이라 수입도 나쁘지 않지만 아내와는 사이가 나쁘다고 한다. 서로 젊었을 적에 속도 위반을 한 탓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데 솔직히 둘 중 하나가 외도를 할 법한 상황인 것 같았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나 예상대로 둘 사이는 더욱 뜨거워졌다. 엄마 혼자서 아침부터 헬스장에 가서 밤까지 안 돌아올 때도 있었지만 새아빠가 야근하는 날에만 가서 그닥 의심을 사지는 않았다. 결국에 엄마가 내 사랑은 자기뿐이야. 자기랑 함께하고 싶은데 애들이 방해물처럼 떡 버티고 있거든.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걸 보고 가슴이 찢어질 듯 괴로웠다. 엄마한테 나랑 동생은 그저 방해물일 뿐이라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자 앞으로 엄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나와 남동생은 몸과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 얘기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생각에 궁지에 몰린 것 같았다. 하지만 상황은 급 전개를 맞았다. 상황을 지켜본 지 한 달하고 며칠 뒤 불륜남의 아내라는 여자가 집에 찾아왔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부모님은 헬스장에 갔고 동생은 학원에 가서 내가 그 여자랑 만나게 됐는데 그 여자가 내게 그쪽이 이 집 따님인가요? 하고 묻길래 네, 저희 집에 무슨 일이세요?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그쪽과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저랑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부모님께는 친구를 좀 만난다고 하고요. 하고 말하길래 분명 불륜에 관한 얘기일 거라고 직감한 나는 여자를 따라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카페에서 자초지종을 듣게 됐다. 그 여자는 불륜남의 아내분이 맞았다. 어머님이 우리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남편 거동이 수상해서 헬스장 친구 관계를 알아보고 전화나 메시지 기록을 봤더니 어머님과 나눈 대화나 수상한 사진이 발견됐죠. 그 중에는 행위 중에 찍은 사진이나 야시시한 포즈를 취한 사진 등이 있었다. 우리 엄마지만 너무 한심해서 쪽팔렸다. 그 아내분은 가능하면 남편과 잘해보고 싶은데 어쩌면 이혼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당연히 그쪽 어머님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생각인데 그쪽 가정도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 아버님께 불륜 사실을 전해주세요. 새아빠에게 사실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심했는지 며칠 뒤 나는 학교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검사 결과 급성 위궤양을 진단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동생도 근육 경련 등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서 두 남매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엄마에게 중요한 시기에 몸 관리도 못해? 라는 말을 듣고 폭발한 동생이 병원에서 엄마가 바람 피워서 그런 거잖아! 라고 소리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 그 결과 엄마의 불륜이 밝혀졌고 물론 그 얘기는 새아빠 귀에도 들어갔다. 새아빠는 곧장 엄마를 불렀지만 엄마는 뻔뻔하게 잡아댔다. 난 바람 피운 적 없어. 걔가 수험 스트레스로 제정신이 아니겠지. 오히려 제정신이 아닌 건 엄마가 아닌가 싶었다. 문병을 온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정을 듣고 아는 게 있으면 전부 말해달라고 해서 사건의 경위를 빠짐없이 털어놨다. 물론 내가 찾은 증거도 보여줬다. 그 후로 일이 빠르게 진행됐다. 우리는 휴양할 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할머니 댁에 맡겨졌고 우리는 엄마와의 만남을 단호히 거부했다. 내가 혼자 수집한 증거와 아내분의 증언으로 엄마와 상대는 결국 불륜을 인정했다. 상대는 이혼했고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당했다고 한다. 새아빠는 자신도 불륜을 해서 엄마를 만났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있으니 이혼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책임을 지도록 할게요. 이런 말을 할 입장은 아니지만 외도를 해서 상대의 가정을 파탄낸 건 사실이니 상대 아내분께도 물론 지금껏 괴롭게 한 아이들에게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하며 할아버지께 무릎 꿇고 사과하셨다. 엄마를 다시 만난 건 10년 후였다. 할머니 댁 근처 아파트에서 새아빠와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방해물이라는 엄마의 말이 트라우마가 되어 엄마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상처 입은 우리는 단호히 거부했다. 새아빠의 부탁으로 10년 만에 만난 엄마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폭삭 늙었고
옷차림도 지저분했다. 그리고 암을 앓고 있어. 남은 시간은 3개월 뿐이었다. 아이들이 없어서 외롭다. 죽기 전 잠깐이라도 좋으니 다시 넷이서 살고 싶다고 매일 말했다고 한다. 이제 와서 그래봤자 너무 늦었고 비수가 되어 꽂힌 엄마의 말은 지금도 마음 한켠에 있다. 혼자서 외롭다 해도 마지막까지 참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싶었다. 나와 동생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기에 결국 엄마는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냉정해 보일지라도 이건 엄마 자신이 불러온 결과다. 난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그 누구도 배신하지 않을 거라 다짐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